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는요, JP모건이 코인의 효과가 없을 거다. JP모건이 발행하는 코인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아마 그 뉴욕대 교수님께서 그 말씀 한번 하셨었죠. JP모건 이거 왜 하냐. 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신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라는 분이 좌담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리플 CEO니까 어떻게 보면은 JP모건에서 발행하는 코인에 대해서 경쟁자도 될 수 있겠죠. 요즘에 리플에 대해서 리플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어제 그 이슈 분석에 말씀드렸지만 리플에 대해서도 사기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 상대방의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명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진출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라고 이제 이 갈링하우스 이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모건스탠리하고 한 인터뷰에서 JP모건 코인은 사용 안 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근데 은행이 스스로 이렇게 코인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은행 장부에만 기록될 건데 그런 화폐가 무슨 의미가 있을 거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JP모건 내부에서만 사용될 화폐인데 또 JP모건에서 거래하시는 분들만 사용할 텐데 이걸 새롭게 만들어서 뭐하냐, 그냥 인터넷으로 서로 온라인으로 사용하면 되지 왜 화폐를 굳이 만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JP모건이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JP모건 CEO가 좀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이거는 처음에 시작은 우리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 기관들과 하고만 거래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많이 좀 사용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본인들만 사용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좀 더 발전이 되면 좀 널리 퍼질 텐데 지금 사실 암호화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겠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3 내지 5% 정도의 암호화폐면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JP모건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여서 살아남는 화폐만 살아남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리플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펌프 앤 덤프다 이런 스캠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또 JP모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떤 분들이 이기실지는 결국 저변을 많이 확대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화폐가 이길지 여러분도 이길 수 있는 화폐에 투자하시는 게 올바른 길인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1,200억을 모은 투자업체 대표가 사라져. 이런 뉴스입니다. 이거 YTN에서 단독 보도를 어제 했습니다. 이게 단독 보도는 거 아시죠? 특종하고 단독 보도는 좀 다르죠. 단독은 YTN에서 혼자 보도했다는 건데요. 암호화폐 미끼로 투자금을 모은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 이름이 모두아크라우드랍니다. 모두아크라우드. 예. 모두아크라우드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크라우드 펀딩 사업 구조를 갖고 있냐면 암호화폐 채굴해서 그 채굴된 암호화폐를 싸게 사서 그걸 비싸게 판다. 그런 구조의 그 사업 구조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자가요. 수익률이 일주일에 4%에서 최대 4%에서 월 16% 수익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월 16%면 연으로 따지면 거의 200%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아마 될 겁니다. 200% 넘어가는 수준 여러분 가능한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투자를 암호화폐라니까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이 일부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나눠준 통장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무슨 문제냐면 이런 것에 투자를 하시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나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든지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유사수신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거에도 이렇게 고수익이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공금리가 몇 프로죠?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너무 큰데 대표가 법인통장에 있는 자금을 전부 암호화폐로 환전해 갖고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자자세 만들어졌는데 이분들 전체 금액은 한 500~600억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피해 금액은 한 1,200억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거래소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거래소 대표 한 분이 자살하겠다고 지금 실종 상태라는 뉴스도 전해드렸는데 이슈도 전해드렸는데 이 투자를 해서 거의 1,200억 가까이 모았다. 1,200억이 또 피해자가 나왔다 하면 이 피해자가 몇 명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겠죠.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어서
죄송하지만 암호화폐 투자하실 때 이렇게 고수익을 믿기로 하는 것은 절대 믿을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시켜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블록체인 송금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심의가 또 연기됐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송금 기업인 모인이라는 회사에서 신청을 했는데 심의조차도 못했다고 그래요. 블록체인 안건이 뭐 계속 접수가 되고 있어서 그걸 다 통합해서 심사를 하겠다는 게 아마 과기정통부의 이야기인데 사실 관계부처 간 협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이건 송금이잖아요. 송금이다 보니까 금융위원회도 필요하고 법무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과기정통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엊그제 첫날 그 신청한 것 중에서 8건 중에 6건을 통과시켰다 그래요. 2건은 아마 안 된 거니까 모인하고 다른 또 한 업체도 통과를 못 시켰다고 하는데 과기정통부 장관이 뭐 최대한 2개월 이내에 심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사실 잠시 후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겠지만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번에 교체됩니다. 교체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엠바고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장관도 사실 뭐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할 수도 없는 건데 걱정스러운 건 이거죠.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빨리빨리 한 번씩 다 실험적으로 해서 법률적으로나 현재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뭐 이게 금융으로 규제해야 되냐, 뭐 아니면 ICT로 규제해야 되냐, 서로 간에 갑론을 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합화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융합 시대에 무슨 뭐 이게 금융이냐 ICT냐라고 서로 갑론을 박하다 보면 차는 지나가고 저희는 뒤에서 열심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느껴봐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업체에 대해서 송금하는 업체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 심의가 연기됐다는 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저희가 삼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슈 쭉 살펴보시니까 어떠세요? 결국 저희가 황당한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앞으로 융합화 시대에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겠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